네, 안녕하세요. 황금 시사 정담을 저와 잠시 했던 김영광 선생은 결국 태극기 할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 아니 새벽에 갑자기 문자로 장문의 문제입니까 혹시? 단문이었어요. 단문이요? 단문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본인이 월요일부로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국회에서 일을 해야 돼서 더 이상 황심소에 출연할 수 없다. 뭐 여러분 알잖아요. 공무원이면 이런 유튜브에 넣을 수 없고 좀 조용히 쉬려고 했는데 나를 가만히 두지 않네. 그래서 결국에 태극기 할아버지 새벽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문자를 보낸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은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걸 ICBM이죠.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장에, 보통 우리가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하고 그렇죠. 상당히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딱 대동을 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자리에 본인 부인 이름이 뭐죠? 이설주입니다. 이설주. 본인은 북한 사정에 대해 정확한 저기 있으니까 읽은 겁니다. 이설주 있군요. 네. 그런데 그 옆에 흰 파카 입은 에미나이도 아니고 꼬마 딸이 저게 둘째 딸이라며요. 예, 둘째 딸이랍니다. 둘째 딸 김주혜라고 하는데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장에 동행한 이 장면은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예. 지금 생각해봐요. 북한이 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까지 핵미사일을 개발하는가? 왜 개발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뭐 체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필살기로 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남한이나 뭐 남한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포기해야 니네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꾸 회유를 하지 않나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하게 호전적인 북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호전적이네. 더욱더 전쟁 야욕과 침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북한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적화 통일을 또 적화 통일과 남한과 일본과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양. 그쪽이 계속 침략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게 대부분 대북관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부인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자식 중에서 이 자식이 자기가 아들도 가장 이뻐하고 네. 좋아하는 자식일까요? 진짜 아끼는 자식일까요? 아니면 니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 우리 집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식일까요? 아주 친밀하던데요. 뭐. 그렇죠. 아빠가 어린 딸을 손을 잡고 그 미사일이 있는 그 가까운데 그거를 가까이까지 가면서 애도 긴장한 눈빛이 놀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자 봐라 얘야. 이것이야말로 이 북조선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지킬 수 있는 길이라. 그렇죠. 평화를 지키는 거. 저기 우리를 위협하도 우리를 공격을 온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핵을 장착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순식간에 못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없게끔 하는 우리의 필살기다. 그런 거를 너도 보지 않았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이 인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니까 그 러시아도 지금 못하잖아. 근데 러시아는 핵미사일이 없어. 그런데 핵미사일이 있으면 다 한 발의 폭탄도 우리 땅에 떨어지지
못할 거야. 우리는 결연히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내 가족을 소중히 한다. 이건 사실 미국 애들이 잘 써먹는 선전술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근데 김정은이 김정은이 항상 가족이고 뭐고 혼자 다녔잖아요. 절대 가족을 그럼 노출하지 않았잖아요. 절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회든 성당이든 갈 때 그게 없지. 북한에는 본인이 절을 이야기하니까 절대인가? 아니면 김일성대를 가든지 하더라도 뭐 부하들 는 뭐 대동 많이 이설주는 데려갔는데 네. 자식을 데려간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남한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호전적이고 전쟁광 김정은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데려온 것은 전 세계에 우리는 공격하려는 의도로 이 ICBM이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조국을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이다. 그게 이 자기가 자기 자식 딸을 데려오면서 그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거군요. 뭐 내가 김정은 지도자 동지 위원장한테 안 물어봤으면 모르지만은 심리학자로서 이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봤을 때, 자 봐요. 이 하늘을 쳐다보고 발사 현장을 바라보는 저 지도자 종지의 고뇌와 그 옆에 지켜보는 이 딸내미라고 북한에서는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북한에서는? 그러게요. 뭐 뭐 어떤 북한 매체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랑하는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분을 데렸다. 사실 북한 사람들도 전쟁하려고 전부 다 게릴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이 싫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싶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저 군인과 미사일을 배경으로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결코 공격용이 아니라 우리 자위 방위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봐요. 저는 처음엔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 강한 핵무기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딸을 데리고 나와 더 큰 관심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핵무력 정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대적인 핵 보유국들의 핵 공갈로부터 방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잘 나름대로 해석했네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의미가 호전적이거나 도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민족의 사명을 다른 세력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네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박사님, 혹시 김정은 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의 성격, 그리고 김정은 집안에서 애비와 애미가 딸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있죠. 근데 김정은 딸내미 얼굴을 봐야죠, 우리가. 예, 봐야죠. 김정은 딸내미 얼굴. 보통 언론에서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둘째 딸이 아버지랑 참 얼굴이 비슷하다. 또 심지어 이설주하고도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북한 이 인민들은 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빼빼 마른데 마르고. 아무래도 지도자 동지 가족이니까 네. 잘 먹고 그래서 저렇게 1호 가족이니까. 1호 가족이니까. 1호 가족. 뭐 1호 기자 운운하는 그 1호가 북한식 용어군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김행 씨도 1호 기자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북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방공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 그때 해당되지는 뭐 코로나 않군요. 때 약 기부할 때도 1호 기부 뭐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네. 그런데 1호라서 지들끼리 잘 먹어가지고 그냥 이 나폴레옹 폐하 가족처럼 보인다.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애가 어쨌든 통통하게 살이 찌니까 애들은 통통하게 살이 찌면 다 귀엽잖아요. 귀엽습니다. 귀여우면 또 상당히 여성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여성미인데 눈매라든지 이 얼굴 보면 이 라인을 보면 애가 성깔이 있게 좀 생겼어요. 좀 굳이 제 추측으로 좀
까탈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성깔이 있죠. 네. 그러면 여자애가 성깔이 있다 하면 보통은 아이디얼 끼가.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인데 아빠하고 같이 이런 데 왔다라는 거는 이 부모가 너 이거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하면 yes sir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나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에이전트. 그렇죠. 로맨 에이전트의 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맨 에이전트들은 대개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아빠한테는 잘 지냅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걸 잘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해내니까. 그렇죠.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또 여성스러운 딸애 같은 아빠 하면서 다정하고 뭔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 그거를 늘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얌전히 있는 고양이처럼 있다가 고양이처럼 있다가 아빠한테 살포시 안긴다든지 그러는. 그러니까 고양이과의 애완동물을 연상을 하면 돼요. 멍멍이는 휴머니스트 성향으로 계속 달려붙죠. 발발발발 그러니까 성가시죠, 성가시죠. 좀 성가시죠. 그래서 네. 김정은은 아이디얼리스트 이 성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맨 에이전트인 둘째 딸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지 않는가. 소위 둘의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딸을 특히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아빠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이런 일을 한단다 라는 거를 아빠 입장에서 딸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리고 딸이 사실은 상당히 여성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가 왜 공부하고 네가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 부여를 거를 해주는 거네요. 나름대로 어린 시절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그래도 이 김정은이 상당히 나름대로 인정하고 보통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김정은을 보좌하는 거 진짜 거의 뭐 비서실장 겸 뭐 국무총리 전력을 다해가지고 보좌를 하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찬밥 먹으면 완전히 맛이 가는 상황이라는 엄청 섬세하게 다 챙기더라고요. 알겠지만은 그것이 김여정이 상당히 에이전트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여정은 생긴 걸 봐도 로맨틱 성향은 없다는 거 알겠죠? 에이전트 그 자체인데 이 둘째 딸은 로맨티스트 플러스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마음에 쏙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고 이제 아빠 저거 뭐야? 이러면서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아버지한테 그렇죠. 물어볼 때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알려주면서 본인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 답을 ICBM으로. 답이라기보다는 이게 이 나라를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지킨다. 그리고 아빠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는 것도 다 이 미사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첫째 아들은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마 후계자로서 교육은 시키겠지만 3대, 4대째 후계자 첫째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이럴 때는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아들은 대개 첫째 아들은 누구를 닮는지 알아요? 아빠 많이 닮지 않아요? 아니요, 엄마를 닮아요. 엄마를 많이 닮습니다. 이게 뭐 법칙은 아닌데 7, 80% 좀- 첫째 아, 아들은 엄마를 닮고 첫째 딸은 아빠를 닮아요. 어느 집이나. 그리고 그거는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질적인. 기질적인 특성. 또 그 아이가 자기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찾을 때 대개 첫째 아들이 아빠를 닮기보다는 엄마를 닮게 되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또는 자기 집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부담감을 그거를 가집니다. 잘 따르겠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남의 이 무게감, 장남의 역할 이런 걸 많이 듣는데 근데 아빠가 아무리 섬세하고 잘해준다 하더라도 첫째이기 때문에 너의 역할과 너의 임무를 잘해라. 그러면서 아무래도 질책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빠가 이 아들한테 그는 기대가 대부분의 첫째 아들한테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겹기만 하거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기대는 그보다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또 아이디얼 아버지가 좀 무섭겠어요. 그 그렇죠. 첫째 아들. 아이디얼 아버지는 말은 많이 하지 않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좀 무섭겠어요. 진짜. 그럼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 참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김정은이 그렇다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있겠지만 그거를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너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니? 어떤 의미를 너는 거기에 부여했니?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너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 이런 질문들을 아니 얘보다 많아봤자 두세 살이면 중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생 남자인데.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너가 후계자니까. 백도 혈통에 후계자니까. 후계자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하고 같이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그렇죠. 아빠하고 다니면 자기가 더 돌아버리지. 부담 느끼고 외소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지 혼자 가면 어디를 가면 자기가 야. 대장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하고 너 가자 그래도 아빠 저 시험 있어요. 아빠 저 과외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일반 가정하고 비슷한 면이 상당히 있네요. 아니 뭐 그러면 일반 가정하고 뭐가 달라요? 뭐 역사 같은 거 보면은 백두 혈통이라고 해서 널 백두산에 또 물러가지고 밥 지어 먹고 백두산에서 방목된 말, 소, 고기 잡아 먹고 하는 줄 알아? 뭐 좋은 것만 먹는 데잖아요. 네, 그게 다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폼 잡아도 집에 가면 그게 아무리 관저라고 그래도 마누라 눈치 보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다 똑같겠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관제 요리사가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는 조금 더 좋지 조금 않겠어요? 더 그러게. 네. 뭐 된장찌개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둘째 딸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을까? 네. 첫째가 자기 바쁘다고 안 가겠다고 그랬을 거거든. 도망갔다. 네, 그게 그렇고 딸의 그다음에 심리. 딸의 심리. 이 딸은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쫓아와요. 주어진 거는 충실하게 해낸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과 딸의 관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좋다. 그리고 딸은 본인이 힘들더라도 결코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 언제까지? 아빠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아니 상황에 지금 대해서- 20분 만에 지금 북한 체제와 이걸 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상은. 네. 자, 그다음에 국제 정세로 우리 넘어갑시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